거사님들, 그리고 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역의 청기, 태니와 지기, 디해를 살피며 오직 보살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대운, 다운을 열어드리기 위해 정진하는 길상한 불법입니다. 2026년 병오년, 빙우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8월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요동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보살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 보셨습니까? 아니면 밀린 집안일을 하다가 잠시 앉아 이 화면을 마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던 일을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살님 집 부엌, 그 중에서도 싱크대 아래 하부장문을 열어보십시오. 만약 그 어둡고 습한 곳에 구겨진 검은 봉지들이 가득 쌓여 있다면 보살님은 지금 스스로 재물신, 자유신의 목을 조르고 계신 것입니다.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추고 깊은 한숨을 쉬듯 애절하고 가슴 아픈 어조로 전환.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버텨오셨습니까? 잠시 2초간 침묵,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 보살님들의 고운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무릎 관절염으로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을 앓으면서도 약 한 첩 제대로 지어드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가면 몇백 원이라도 아끼려고 콩나물 값을 깎으면서 정작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좋은 고기 반찬을 내어주고 보살님은 찬물에 찬밥을 말아 깍두기 하나로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집안이고 내 자식들이고 다 잘 살겠지 하는 그 일념 하나로 10년, 2년, 아니 30년이 넘는 세월을 눈물로 삼키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득 담아 울컥하는 느낌으로 하지만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아끼고 살았는데 지금 보살님의 수중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병원비로, 이자로, 생각지도 못한 가치 없는 지출로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독하게도 복이 없을까? 왜 신은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며 야속한 하늘을 원망하며 돌아눕던 밤이 수천 수만 밤이었을 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보살님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보살님이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할 집안의 핵심 성지, 생디, 인부엌에, 그것도 가장 어두운 싱크대 밑에 가난 귀신, 가난 귀을 금지 오겹처럼 모셔두었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고 경고성 있는 목소리로 분위기를 반전시킴. 검은 봉지,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하게 받아오는 그 흔한 비닐봉지 몇 장이 무슨 죄가 있겠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아껴둔 것뿐인데 왜 난리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2026년 8월의 기운은 불벼피오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부엌의 물, 쇠의 기운이 고이는 싱크대 아래에 음기, 임해, 결정체인 검은 봉지를 쌓아두는 것은 대운의 통로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재물신은 맑고 깨끗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음침한 곳에 썩은 기운을 뿜어내는 검은 봉지가 도사리고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신이 질색하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설득하며 주의를 환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보살님의 삶이 바뀔 대운의 징조이자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 내리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가난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재물의 혈자리가 뚫리고 보살님의 남은 여생은 황금 방패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왜 그 싱크대 및 검은 봉지가 보살님의 가정을 망치고 있었는지 그 무서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꼽으라면 단연 부엌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건강운과 직결되는 생명력의 원천이자 들어온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가정의 금고와도 같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특히 부엌을 관장하시는 신령님이 바로 조왕신, 조왕 대신이시며 집안 전체의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께서도 부엌의 기운을 아주 엄격하게 살피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엌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오염되기 쉬운 사각지대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싱크대 아래 하부장 공간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톤으로 이 싱크대 아래 공간의 기운을 풍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참으로 무섭고도 정밀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싱크대 위에서는 매일같이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이나 위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의 뜨거운 불 기운이 공존합니다. 즉, 부엌은 수, 쇠, 와, 화, 화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수화상극, 쇠, 화, 성극의 전쟁터입니다. 이 상극의 기운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탁하고 습한 음기, 임해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모이는 곳이 바로 싱크대 하부장입니다. 햇빛이 단 한 줌도 들어오지 않고 문을 닫아두면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그 어둡고 축축한 공간은 집안에서 음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장소입니다. 안타까움과 경고를 담아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듯 그런데 보살님들, 그 기운이 흉악한 곳에 무엇을 넣어두셨습니까? 바로 검은 봉지입니다. 풍수에서 색상, 석성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검은색은 오행 중에서 수, 쇠에 해당하며 동시에 어둠, 정체, 비밀, 그리고 죽음과 음치, 임지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가뜩이나 물 기운이 넘쳐나서 축축하고 어두운 싱크대 밑에 음기의 결정체인 검은 봉지를 수십 장씩 뭉쳐서 처박아 두는 것은 그곳을 맑게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취 나는 음기를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키는 꼴입니다. 동양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음기툴 디크, 음기취액, 즉 음한 기운이 썩어 문드러져 고인다고 표현합니다.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군다나 보살님들이 그 검은 봉지를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시장에서 흙 묻은 대파를 담아왔던 봉지,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봉지,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대충 받아온 구겨지고 찢어진 봉지들을 아깝다는 이유로 그냥 마구잡이로 구겨 넣지 않으셨습니까? 풍수에서 구겨지고 찢어진 물건은 파제, 퍼좌이를 부릅니다. 들어올 재물도 찢어밟기는 흉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둡고 습하고 바람 안 통하는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기운이 다 상하고 찢어진 검은 천 조각들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그곳이 누구의 놀이터가 되겠습니까? 바로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가난 귀신, 가난 귀. 이 둥지를 틀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낙원은 없는 법입니다. 무서운 진실을 밝히듯 장엄하고 무거운 어조로 2026년 병오년 8월은 오행으로 보면 말마의 해이자 불,
보호의 기운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지 위로 거침없이 날뛰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양기, 양해가 강하게 요동칠 때 집안 내부의 음기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싱크대 밑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이 8월의 뜨거운 불기운을 받아 더욱 기고만장해집니다. 조왕신께서 보살님 가정에 재물복과 건강복을 내리시려고 부엌으로 들어오시다가도 싱크대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쾌쾌하고 썩은 검은 봉지의 음기를 보시고는 에구머니나 이 집은 귀신 소굴이구나 하시며 질색을 하고 대문을 나서버리시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공감의 어조로 보살님들 최근 들어 유난히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남편이나 자식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을 내고 집안에 불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도 밑 빠진 독처럼 매달 카드값 메우기에 급급하고 사기를 당하거나 주식이나 재테크로 돈이 묶여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애군이 바로 보살님이 아끼려고 모셔둔 그 검은 봉지 뭉치에서 뿜어져 나와 거실로, 안방으로 사방팔방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을 집안 상석에 앉혀놓고 재물신이 오기를 바랐으니 영험한 효험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렇게 목을 놓아 싱크대 및 검은 봉지를 치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책에 나오는 풍수 이론만을 보고 드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무너져 가던 가정이 단 몇 달 만에 기적처럼 일어선 산증인이 있기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 저 멀리 부산 영도 바닷가 근처에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올해 63의 세대신 박시성을 가진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잔혹한 자갈길과도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한가득 담아 감정을 이입하며 박 보살님은 30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처럼 남편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슬퍼할 겨울도 없이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시장 바닥에서 생선 손질을 하고 식당 주방 보조를 하며 하루 20시간씩 피고름이 나도록 일하셨습니다. 평생을 찬 바람 부는 곳에서 물을 만지며 사셨으니 5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계단 하나 오르내릴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극심한 통증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외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낙방하더니 급기야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빚을 잔뜩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듯 무거운 어조로 탄식하듯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까지 이 가난의 대물림을 겪어야 하나 싶어 박 보살님은 밤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간절한 소개로 제가 그 보살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등 뒤로 오싹하고 축축한 음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막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곧장 부엌으로 걸어가 싱크대 아래 하부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경악하는 어조로 아, 보살님들 그 안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가 찌든 검은 비닐봉지, 흙 묻은 채소를 담았던 구겨진 검은 봉지들이 수백 장이 넘게 꽉꽉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터진 봉지 틈새로 곰팡이까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박보살님은 그저 나중에 장 볼 때 쓰려고 쓰레기 봉투값 몇백 원이라도 아끼려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검은 봉지들을 모아둔 것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미어져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이 아깝지도 않은 쓰레기 뭉치들이 바로 보살님 가정을 피말리게 하는 가난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재물신이 들어오려다가도 이 비린내 나고 썩은 검은 장막에 막혀 도망치는데 무슨 수로 아들이 성공하고 돈이 모이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로 저는 박 보살님과 함께 그 싱크대 밑에 있던 검은 봉지들을 전부 끄집어내어 미련 없이 대문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목소리 톤을 밝고 희망차게 바꾸며 반전의 기쁨을 표현.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풍수 비방에 따라 싱크대 밑을 깨끗이 정화하고 기운을 다스리는 황금 방패 비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짓말 같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봉지를 치우고 정확히 석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던 아들이 부산의 한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당당히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의 취업과 동시에 과거에 돈을 떼먹고 잠적했던 옛 친구가 찾아와 잘못을 빌며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사채빚을 모두 청산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밤마다 박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 관절염 통증까지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에게 확신을 주며 힘주어 강조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부엌의 기운을 맡고 있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신의 대운을 받아들인 자의 기적입니다. 박 보살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싱크대 밑에 숨겨져 있던 그 불길한 검은 징표들을 치우고 막힌 혈자리를 뚫어주었을 뿐입니다. 2026년 8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 보살님이 행했던, 그리고 지금 당장 보살님들이 실천하셔야 할 구체적인 비방의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가난 귀신을 멸하고 재물신의 축복을 부엌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완벽하고 영험한 풍수 비방 비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2026년 8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화, 보, 의 기운이 지배하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 행하는 비방은 그 효험이 다른 때보다 수십 배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부엌으로 가셔서 싱크대 아래 하부장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은 봉지들을 단 한 장도 남김없이 싹 다 끄집어내십시오. 단호하고 주의 깊은 어조로 주의사항을 강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검은 봉지들을 아깝다고 거실이나 베란다에 잠시 놔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난 귀신의 찌꺼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기 때문입니다. 끄집어내는 즉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대문 밖이나 아파트 수거장에 바로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수백 원 아끼려다 수억 원의 대운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봉지를 다 비우셨다면 이제 그 어둡고 쾌쾌한 하부장 바닥을 정화해야 합니다. 분홍색 바가지나 대접에 따뜻한 물을 담고 반드시 굵은 소금 1000일염 한 주먹을 타서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와 사기를 물리치는 강력한 정화의 상징입니다. 깨끗한 행주를 이 소금물에 적셔 하부장 구석구석을 닦아내며 속으로 묵묵히 외치십시오. 가난의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남을지어다. 목소리를 더욱 낮추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자,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가장 핵심인 황금 방패를 만들어 배치할 차례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오행의 원리는
우주를 움직일 만큼 정교합니다. 집에 있는 깨끗한 하얀색 도자기 접시 또는 사기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은 절대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불, 비와의 성질을 가져 기운을 태워버립니다. 그 하얀 접시 위에 굵은 소금을 평평하게 펴서 담으십시오. 이때 소금 알갱이는 하늘의 기운을 다스리는 칠성님, 칠성신을 뜻하는 칠화를 상징적으로 정성스럽게 올리거나 접시 바닥을 자작하게 채우시면 됩니다. 돈과 관련된 비법을 말할 때에 예리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리고 그 소금 위에 대한민국 돈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나란히 올리십시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구형 10원짜리든 신형 10원짜리든 10원 동전은 붉은 구리와 황금빛 아연이 섞여 있어 풍수학적으로 황금, 지무의 기운을 뿜어내는 최고의 재물 부적입니다. 숫자 3은 천, 티엔, 지, 디, 인, 렌, 삼재를 뜻하며 기운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어둡고 축축한 물, 시의 공간의 하얀 접시, 도와 소금, 찜, 그리고 황금빛 동전 찜, 이 들어가면 토생금, 도성짐, 즉 흙이 황금을 낳고 물을 막아서서 음기를 억누르고 오직 재물 기운만을 무한하게 증식시키는 완벽한 풍수적 방어벽이자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호흡법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내리며 이 황금 방패 접시를 싱크대, 배수관 바로 옆, 하부장 정중앙 깊숙한 곳에 살며시 밀어 넣으십시오. 이 비방을 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햇살이 가장 머리 위에 높게 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즉 진시, 젠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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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오시 사이가 가장 영험합니다. 접시를 놓으신 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보살님 집안으로 황금빛 에너지가 부엌을 통해 안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 접시는 가난 귀신이 다시는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친절하게 사후 관리까지 당부하며 이 접시는 한 번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혹독한 더위와 습기 속에서 소금이 눅눅해지거나 동전의 푸른 녹이 슬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살피셔서 소금이 변색되거나 굳어지면 변기에 버리시고 새 소금과 깨끗한 동전으로 교체해 주시는 정성을 보이셔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보살님이 이 작은 비방 하나에도 지극한 정성을 들이신다면 하늘에 계신 칠성님과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께서 보살님의 가정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운을 완전히 내 것으로 묶어둘 영험한 축원의 의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싱크대 밑에 검은 장막을 걷어내고 황금 방패를 세우셨으니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 천지신명과 불보살님의 가호, 자, 우를 입히는 영험한 축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시거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제 목소리에 온 기운을 실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을 때 비로소 가난 귀신은 뼈도 못 추리고 물러가며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더욱 엄숙하고 신령스러운 목소리로 실제 축원문을 읽듯 장중하게 천지신명과 부엌을 관장하시는 조왕 대신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과 북두칠성 대성군이시여, 오늘 병오년 8월의 뜨겁고 맑은 기운을 맞아 여기 고달픈 삶 속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살아온 한 보살님이 지극한 정성으로 부엌에 탁한 음기를 씻어내고 황금 방패를 세웠나이다. 그동안 몰라보고 쌓아두었던 검은 봉지에 가난 귀신과 애군,
삼재팔란의 흉한 기운은 이 소금의 정화력과 황금 동전의 빗줄기에 막혀 이 집안에서 영원히 소멸될지어다. 조왕 대신이시여, 이 정결해진 부엌으로 납시어 보살님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릎의 통증을 걷어내 주시며 그동안 눈물로 지새운 세월을 보상하듯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복과 천금 같은 대운을 내려주옵소서. 이 집안의 문전마다 황금 방패의 수호 장막이 쳐졌으니 어떤 사악한 기운도 침범치 못하고 오직 자손창성, 즈손창성과 가택평안, 짜작平안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일심으로 귀명정례하나이다. 다시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돌아와 시청자를 안아주듯 친근하게,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부엌 구석구석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풍수는 거창한 돈을 들여 집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작은 무관심과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탐착, 탐저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에서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싱크대 및 검은 봉지 정리와 황금 방패 비방은 보살님의 여생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지켜줄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간절함과 확신을 담아 강력하게 소통을 유도하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행동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시는 분과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검은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소금 접시를 놓으시는 분의 3개월 후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대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매일 밤 불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험한 기운과 복을 내 것으로 완전히 묶어두고 대운의 혈자리를 고정하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손으로 직접 새기는 이 열자의 불명, 버밍, 이 바로 가난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고 사방의 인연을 끌어당겨 재물을 모으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부적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면서 보살님의 간절한 소원이나 답답한 심정을 함께 적어주시면 저 길상한 불법이 새벽 기도 때마다 보살님의 성함을 마음으로 부르며 함께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신뢰감 있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 대운 비방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좋은 공덕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복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가정에 늘 황금빛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